반갑습니다. 카메라를 좀 의식해야 돼요. 안 반가우세요? 자진해서 다 들으시는 거죠? 네. 봄날 초복이잖아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개띠인데 제가 목소리가 이제 멋있는데요. 이제 몸이 완전 가가지고 좀 더 불편하시죠? 괜찮나요? 네.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죄송하고요. 연구자들하고 인연이 한 10년 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DLO 사업이나 그래서 브릿지, 링크 이런 데 좀 같이 많이 좀 관련하고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 성과 지표로 기술 이전이나 주로 변수 이런 것들이 많이 지표화되어 있고, 지금은 창업, 이제 고용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인데 시간이 좀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좀 들어가기보다는 사례 위주로 이제 기술 이전이 어떤 건지 이해하는 정도 그래서 좀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기술 이전 창출, 그래서 이제 그 발명이 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공공연구 성과에 대한 정의를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그 성과를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좀 살펴보고 기술 이전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개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협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업체로 어떻게 사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공공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사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건물 혹시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예? 누구 박찬호 씨 야구선수 있죠? 박찬호 씨. 북극변화가 있어요. 북극변화. 이게 콜크변화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공전 의혹이라고 과징금 맞았잖아요. 1조 이상. 1조를 맞았는데 이 회사가 잘 아시겠지만 CDMA 원천 특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특허권만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독일에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회사보다 결국 특허 위주로 그냥 라이센싱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권을 허용하고 그게 다 로열티를 이제 수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에서 한때는 이제 이걸 패턴 트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규제를 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로열티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매출도 중요하긴 한데 기업에서 더 중요한 게 순이익이잖아요. 경상이 영업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 특허 로열티는 원가가 거의 없어요. 특징이. 물론 이제 화학 바이오나 제약 쪽으로 가면 조금 달라요.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IT 쪽으로 오게 되면 원가 거의 없습니다. 특허 출원해서 등록 유지하는데 기껏해 한 1,000만 원 정도면 이런 데 수입이 이 과징금이 1조니까 수입을 엄청나게 끌어가는 거죠. 특허권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 기술료라고 하니까 기술을 받고 로열티를 제공받고 기술 지도를 받고 그 대가로 우리가 기술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술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인데 소송 당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여러 가지 해양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수계에 둘 다 임대가 가능해요. 부동산도 임대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거가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는 그냥
가질 수 있게 좋겠다는 어떤 거든지. 여기 이 건물이 한 50개 정도 임대 가능하잖아요. 이 건물이 얼마 안 돼, 내년에? 다 공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공식이 아니라 80% 정도 임대 나갔다고 보고 이게 끈에 한 50개 정도 임대하잖아요. 한 달 임대 수익이 한 10억 정도 대략이 10억 되는데요. 얼마 안 되죠? 임대 10억이니까. 토크포는 임대가 가능한 라이센스, 기술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거였으면 어떤 건물하게 하나 준다고 이 토크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 일정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토크포는 형태가 없잖아요. 대상이 발명인데 임대를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50개인데 토크포는 70번이라고 하는데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표 쪽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빨간게 되는데 지금 고소돼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사용료 로열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제한이에요. 숫자가 없잖아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거. 자, 이거 모르겠지만. 하나에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수익 들어오면 사실 연구재단은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물주.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지금 많이 봤어요. 몇 분 봤어요. 연구재단에서. 세월이 다르시잖아요. 네? 아주 소식이 있잖아요. 원장님하고 싸우고. 우리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귀찮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돈이 될까요? 당연히 이건 그래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이 폴크원에서 토크가 몇천 건 있어요. 몇천 건 중에 돈이 되는 토크 몇 건이 안 돼, 몇 건이 안 돼.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토크권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게 안 돼요. 그 기업에서 이전을 해가더라도 있잖아요. 이제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가져가가지고 돈을 얼마큼 벌 거다 이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기술만 좋다 이 끝이에요. 특허권이 변경된 끝이라고. 민간에서는 그게 관심이 없죠. 기술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큰 격차가 있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특허권은 휴지예요, 휴지. 휴지보다 못하다거든요. 휴지는 이제 화장실에서 쓰는데요. 이 특허권은요, 매년 보유세를 내야 돼요. 지금 부동산 보유세 내듯이 매년. 특이하게 또 저속기간 20년인데 매년 보유세 올라가요. 그것도 잘 이해 안 되죠. 또 질문 안 해볼게요. 자, 보유세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물건 가치 있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난주에 가치 평가 하셨다고 하십니다. 특허 가치가 매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매년 올라간다. 아니, 보유세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집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저게 정답이지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99%는 떨어져요. 대체 기술이 나오거든요. 독점이 무너져요. 독점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술 수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 전속 기간이 20년이라 하더라도 한 3년, 5년밖에 안 돼요. 대체 특허가 나오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방을 아직도 못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나중에 열릴 수가 있잖아요. 어떤 특허들은. 근데 열렸는데 이 특허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특허 가치가 몇 조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준 기술이 되는 표준 특허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특허가 이게 독특해요, 실제로.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는 빨리 포기하는 거겠죠, 정부에서. 이렇게 기술 확산을 위해서 그 정도 하고요. 근데 연구 성과니까 이 R&D 결과물이잖아요. 잘 아시는 리서치 디벨롭먼트잖아요. 그 연구 결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사실 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서치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리서치는 잘 아시듯이 찾아서 잘 의미 있게 정리한 걸 리서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죠. 이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이게 발명법 이런 게 많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죠. 찾는 거 내는 것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관리를 하실 때 얼마나 선행기술 조사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연구라는 게 그런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개발할 때까지 보시면 되고요. 연구 그래서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거를 기술 정보, 특허 정보, 제품 정보, 정책 정보라고 하는데 보통 기초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들 좀 생략하잖아요. 제품 정보나 이런 것들. 그 기초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어떤 과학기술 기초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 기술 이전 얘기할 때는 민간으로 이전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관점에서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기초 연구라 하더라도 실제 미국에서 대형 기술 이전 보면 대부분 기초 연구만 군사기술이라든지 NIH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활용이 돼 나와요. 70% 정도가. 그래서 기초 연구를 하더라도 민간에서 이 기술 개발 결과물이 어떻게 어떤 제품에 활용되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핵심이에요. 그럼 특허를 좋게 잘 받아두면 이게 나중에 몇 조짜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주로 이제 이쪽에 좀 취향하죠. 요 부분 시장 정보 보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3P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앞서 가서 2P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 요 특허 정보 연구 성과 연구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이런 결과 나오는 1차 결과 나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아웃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 기획서 같은 것들을 쭉 보다 보면 그 연구의 결과 책잖아요. 성과가 뭔지 적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걸 적었죠. 기술 어떤 기술 개발하겠다, 특허 몇 건 하겠다, 논문 몇 건 하겠다 이렇게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요. 민간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민간에서 특허 논문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특허권이 의미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라이센싱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기초 연구는 오히려 특허에와 별로 의미가 없고 응용 연구라든지 상용 공부에 가까운 연구는 오히려 특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블록포스트 특허 같은 게 있잖아요. 대형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초 연구에서 실제로 특허라는 게 결국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걸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계량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좋은 특허가 나오기 힘들어요. 돈 되는 특허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연구 결과라고 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연구 성과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공동 R&D 평가할 때 요즘 이걸 많이 평가하잖아요. 요즘 기술적 건수, 요즘은 이제 사업화, 창업. 현 정부는 거의 창업 쪽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업화는 직접 사업화. 공공에서 직접 지금 사업을 해나고 하잖아요. 약이나 뭐 아니면 주변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창업을 시작하게 하는 거고 사업화는 기존 회사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화. 이거 다 보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되겠죠.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런 나온 결과물 특허, 논문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인 걸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기획 초기 단계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이런 것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게 사회적 확산이 되는 임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산출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위험도 있고 무형도 있고 근데 이제 기술적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형 성과라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권 이런 것들이죠. 유형은 건물, 뭐 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고요. 네, 무형 결과는 두 가지예요.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죠. 기술, 실질적으로 기술. 이거 형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놈이 권리화되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권리, 특허권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노하우는 특허권을 못 받아요. 그 특허권을 받으려면 요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안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알려주면 다 끝이에요. 영업비밀 보호법이 있지만 거의 보호하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영업비밀 같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해야 돼요. 알려지면 그 노하우를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결과 중에. 주로 이제 내부 유출이 많아요. 내부 유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관련해서 다음과 질문하고 있는데 연구노트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노트도 연구 결과죠. 연구노트가 그 유형 결과일까요? 무형 결과일까요? 그 노하우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교수님 쓰잖아요. 전자연구노트인데 키스트 뭐 이런 데에 서 적혔을 때 오래된 얘기인데 그 보통 보면 이제 위탁 연구를 할 때 그 결과물들을 기업 위탁 과정의 경우에 샘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제품 이런 것들을 기업을 줘야 되고 그리고 특허권 이런 것들은 무형 결과는 이제 출연원이나 학교가 가진다. 이게 표준 계약서예요. 그리고 위탁 계약서에 연구노트가 있죠. 얘는 누구 걸까요? 키스트 표준 계약서 그렇게 돼 있어요. 유형 결과는 기업, 무형 결과는 키스트 소유 이렇게 있어요. 특허 준비하는 연구노트 나왔어요. 그 박사님 연구도 썼을 때잖아요. 3년 동안 1000억 정도 받아서 연구를 했으니까 그거 다 담겨 있잖아요. 연구노트 잘 아시죠? 웨스한테도 잘 아시고 그래서 자 이걸 기업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키스트 공식집에서 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대로. 그래서 딱 나눠줬어요. 연구노트 어떻게 주냐고 기업을 못 준다. 공식 최초식 줘야 됩니다. 자, 기업 소유일까요? 키스트 소유일까요? 자, 기업 소유면 내가 복사하고 남겨두면 안 돼요. 다 줘야 돼요. 파일 전체를 넘겨줘야 돼요. 연구노트, 종이노트 다 줘야 돼요. 자, 기업 소유다. 표준 계약서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 없잖아요. 연구노트가 핵심인데. 키스트 소유. 실제로 이 교육이 한 3박 4일 필요한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요. 25만 원.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초등학생 장난쳐요. 발명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형 결과물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잖아요. 무형 결과물입니다. 눈에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연구노트예요. 이 연구노트인데 이게 자 이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유형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전자연구노트도 있잖아요. 신분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신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있잖아요. 시공에 존재하는 신과 절대 신 이런 게 있잖아요. 만들어낸 신, 구분하는 신.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전자연구노트 뭔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기업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달라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있고 계약이 있는데요. 법률은 계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뭐 강행목표나 협동 계약 이런 것들은 다 무효지만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다 고쳐있죠. 그래서 연구노트를 주면 안 되죠. 예외로 유형 결과물에 하더라도 무형의 결과가 담겨있는 연구노트들은 키스트 소유자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이해되시죠? 담겨있는 게 노하우가 담겨있지 이거 자체는 유형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유형 결과도 되게 중요해요. MTA 계약 같은 걸 많이 해요. 물질 이전 계약. 그거는 유형 계약이에요? 무형 계약이에요? 유형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할 때 굉장히 기술이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물도 섞여 있고요. 저는 기술 이전 치고 있죠. 노하우도 섞여 있고 특허권과 라이센싱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계약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표준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술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보시고요. 발명은 뭐 재밌는 게 많은데 시간 그래서 가고요.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같은 거예요. 신. 절대신 있죠.
시공이 지배받지 않는 신 그런 게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뭐예요? 제품은 실제 이겁니다. 유효물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우리가 기술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의 사상적인 문제종의 발명이다. 그래서 특허권은 기술이나 제품이 없어도 돼요. 생각에 대해서 논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특허는요 굉장히 허술해요. 이게 무슨 특허야 다 그래요. 왜? 개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샘플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고 기초 기술에서 왜 특허권이 준비하는데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개념적으로 이용하는 분야가 나오잖아요. 어떤 물질이 있고 침대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이용할 수 있잖아요. 특허 나와요. 그게 원천 특허입니다. 면들이 일단 시장에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천 그런 기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생각하면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발명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발명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특허 받는 게. 발명 특허 하나 가지고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특허 가지고. 발명하기 어렵죠? 발명 어려울까? 좀 어렵다. 이거는 거의 뭐 신의 영역입니다. 영감이잖아요. 그런 거죠. 무지무지 쉽다. 무지무지 쉬워요. 특허권을 있잖아요. 저한테 돈만 주면 한 100건도 그냥 받아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고 이기는데 네, 기억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발명 약간 봤는데 저희가 모를까요? 창작인데 그 창작의 의미가 뭐예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사상의 창작. 그거에 창작이 뭐예요?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건데 새로운 결합으로 얘기해요. 새로운 결합. 요소는 다 뭐다? 공지 요소예요. 세상에 원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효과가 나오면 그걸 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뭐예요? 신의 영역이죠. 그게 안 돼. 다 있다고.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300만 건 정도의 특허 신청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300만 건. 우리나라에는 한 20만 건 정도. 논문이 500만 건 이상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CI만 550만 건 이상이죠. 그게 몇백 년째 쌓여 있잖아요. 새로운 게 있을 때 없을까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새로운 거. 그래서 발명을, 그 창작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결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쉽죠. 왜? 찾으면 되잖아요. 몇 개를. 그렇잖아요. 특허권이 세 개 특허권이 있어요. 세 건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결합을 했어요. 그럼 이거 특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 B, C 특허권이 3개 있어요. 자, 요거를 사상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죠. 그쪽 정보를 다 결합시켜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발명을 했어요. 발명 맞죠? 그런 결합이 없잖아요. 요소가 공개된 거지 결합이 없었잖아요. 결합을 잘 발명이라고 했어요. 그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대부분 왜? 진보성이 있어요. 거기 쓰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워요. 무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실 때 그것을 보시면 안 되는 거지. 왜? 무한대로 만드는 거죠. 기계에서 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특허를 받아야 되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D를 붙여요. 또 새로운 특허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D 대신 E를 붙였어요.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나오시나요? 그럼 뭐 한대? 그래서 뭐 한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특허 나오면요. A를 좀 구체화시키죠. A 다시를 구체화시켜서 특허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나와요. 또 그래서 뭐 한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거나 특허를 보실 때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를. 특허 번호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명의 친구가 뭘 봐야 돼요? 청구구매를 보셔야 돼요. 권리구매를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시장에 이 특허받은 그대로, 그 결합 그대로 시장에서 제품화될 수 있는지, 시장에서 서비스화 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때 특허권이 몇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좀 보려고 하셔야 이제 제대로 된 그 특허권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가를 저는 이렇게 불러요. 이사하게 불러요. 이 요리가 새로운 요리잖아요. 그죠? 새로운 요리인데 새로운 재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명가 똑같다 하면서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이 많은 요소미술이 결합되어 있으면 특허가 더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권리 범위는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결합될수록 권리 범위는 좁아지는 거예요. 왜? A, B, C, D가 결합되면 뭐예요? A, B, C, D를 그대로 결합시켜서 누군가 제품을 만들어야 특허가 끝이에요. D를 빼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기본적인 개념이. 네, 그래서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하고 돈대로 특허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장표에서 콜컴 특허 2,000건 넘어 있는데 돈대로 그렇게 안 되는 왜? 특허받은 그대로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표준 특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표준 특허는 특허권의 실시가 강제되어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우리한테 배달을 받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권리 범위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발명 기술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R&D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기획되고 관리되어야 된다. 그리고요. 이제 기술 이전을 좀 기술 이전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요.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자세히는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봐도 몰라요. 안 보실 거잖아요. 저희 보시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개념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자, 이전, 기술 이전이잖아요. 기술을 좀 봤잖아요. 이게 기술이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광의의 기술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테크놀로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기술은. 그리고 이전을 이제 좀 볼게요. 이전. 자, 이게 뭐예요? 동산이라는 거예요. 권리주의 동산. 청소기. 자, 이마트 가서 10만원을 주고 청소기를 이전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물건의 이전 받습니다. 거래를 할 때. 자, 그럼 어떻게 이전받아요? 이마트 10만원 줬어요. 자, 그럼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점유 이전이 되거든요. 점유 이전. 가족 때. 저기 동산은 다 그렇게 구매가 됩니다. 이전받을 때. 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이죠. 부동산. 내가 지금 10억을 주고 엄마가 샀어요. 자, 그럼 어떻게 10억 지불했죠? 어떻게 이전받아요? 아파트를? 점유 이전받나요? 그렇지. 어디? 포크랜드 가지고 팔아야 그렇지.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되는데 뭐 부동산이나 주요 동산은 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등기가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고 등기만 하면 이전이 됐나요? 어떻게? 근데 이게 경매를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는 왜? 안 빠져. 방을 안 빼줘. 그리고 어떻게? 조폭공원에서 가서 어떻게 이전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폭행해서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죠? 점유주 받는데 방 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은 이 객체 자체를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점유 이전 나가다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 이전이에요. 기술 이전. 교수님이 저기 에스테 교수님이 엄청난 강연을 했어요. 특허 받았어요. 그러면서 100억이에요. 이전에서 100억이에요. 그 100억은 지불해서 기업이에요. 자, 그럼 어디 기업에서 뭘 이전받아야 돼요? 기술을 이전받아가야 되죠. 자, 어떻게 받아가요? 어떻게? 자, 점유 이전 받아가야 되죠. 이 이전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럼 다 받아봐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부동산 샀는데 일부만 이전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소유자는 없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점유 이전이라는 거죠. 맞죠? 자, 특허권을 다 이렇게 받아서 기준을 배우게 어떻게 이전받아요? 자, 어떻게 이전받으죠? 기업이요. 어떻게? 점유 이전받으니 어떻게? 교수님을 납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떻게 20년 동안 계속 오해로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그게 그 외에 그게 기술 연이 있나요? 그 외에 해마호흡이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술 구분해야 되잖아 우리가. 내가 배급을 지불한 그 기술만 내 그지.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 바일랜드에 그러더라고. 요즘 그게 가능하대요. 여기 정재성 박사님 가능하대요. 네. 컨트롤이 가능하대 실제로. 제가 내과학 몇 번 보니까 가능하대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대.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타겟팅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그거 와서 지금 어떻게 빼기를 뺐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다니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기술 이전에 다른 그 대상 이전하고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술 이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서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요런 그 우리가 내부를 좀 가지고 이렇게 해요. 네, 기술 이전은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 양도, 그러니까 기술 이전 촉진법이 6가지를 기술 이전이라고 예시를 들어놨어요, 예시.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보다. 6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게 양도는 뭐예요?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기에서 양도는 뭘까요? 양도, 매매. 저 뭐예요? 특허권 양도예요. 기술 중에 특허권 양도예요. 그 양도는 이해되시나요? 노하우의 양도가 아니라고. 저거는 됐죠? 그래서 서류 작업하고 끝나요. 등록 원부를 끝난다고. 완전히 넘어간다고 했죠. 네, 그런 거고. 왜 특허권 기술이전 계약 중에 특허권 양도 계약서가 있죠. 그 계약서는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무지무지 간단합니다. 돈 얼마 줄래? 그럼 이제 끝이에요.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실시권을 하겠습니다. 실시권이 라이센스라는 겁니다. 라이센스. 상표에서 사용권을 들어갑니다. 실시권을 저게 라이센스입니다. 실시해주는 권리를 주고 내가 뭘 받는다? 로얄티를 받는다. 로얄티 종류가 수백 가지예요. 매출당 얼마 받아도 되고, 순이익당 얼마 받아도 되고, 개수당 얼마 받아도 되고, 한 방에 받고 끝내도 되고,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저건 뭐야? 권리 비즈니스, 권리 비즈니스. 권리 가지고 실시해서 권리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기술 가르쳐주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실시권 계약, 원래 표준 계약서에 기술 지도니 이런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조항이 없어요. 왜? 권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부여해준 끝이에요. 됐죠? 이게 이제 실시권이다. 이거요. 이 권리 관련된 거를 얘기하시고. 아까 우리 그 결과물 했잖아요. 이제 유형 결과, 무형 결과 중에 권리가 있었잖아요. 권리만 가지고 하기 좀 두 가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지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노하우를 가르쳐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 중에 기술 지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예요? 뭐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까지 노하우를 어떻게 가르쳐주는 대가로 받는다. 이해된다요? 이게 기술 이전 중에 기술 지도 계약입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기술 지도 계약이 있죠. 기술 이전 계약은 포괄 계약이고요. 대학은 지금 전부 다 이거 평가 때문에요. 평가 때문에 계약서를 전부 기술 이전 계약서로 다 만들어놨어요. 가지고 계약서요. 네? 노하우 이전 계약서인데. 근데 그런 뭐예요? 실제로 보면 자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저희는 다 골라내잖아요. 이게 기술 계약인지 특허 계약인지 막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문 계약하고 좀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됐죠? 기술 지도 계약에는 기술 지도를 어떻게 할지, 어디서 할지, 뭘 할지 이런 게 등장해요. 됐나요?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동연구 계약이 있죠. 우리 여기서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공동연구도 많이 하죠. 공동연구 계약도 전형적인 기술이전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기술이전 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은요 공동연구 하려고 해요. 왜? 긍정이 필요하거든요. 기술에 대한 긍정이 아니에요. 이게 돈 되는지에 대한 긍정이에요. 실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무형물이니까. 교수님이 뻥을 치는지 무슨 이거 하는지 본인께서 모르잖아요. 그 기업들은 다 공동연구를 하려고 해요. 정보 작업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데 공동연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하면 그 교수님의 모든 기술이 다 이전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로얄티 계약 없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기술 이미 다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사실 네임밸류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동연구도 기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인트 벤치라든지
M&A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이전되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그 실시라는 개념 중요한데 좀 더 볼게요. 우리 실시권 허락이라고 있잖아요. 실시권 허락. 뭐라고 있는데요. 시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전용 시식권이 통상 시식권이 있어요. 전용 시식권은 독점권이에요. 전용 시식권을 부여를 하면 하나의 특허에 특허권자도 자기가 실시를 못해요. 이해됐나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 통상 시식권은 무제한으로 줄 수 있어요.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뭘 주나요? 뭘 주는 게 유리할까요? 통상을 주는 게 유리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들어와. 통장이 무한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통장이 약간 콜컴처럼 무한대로 준다고. 무한대로 돈이 들어와요. 그죠? 자, 전용 독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설정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그래야지 전용 시식권에게 발생해요. 이거는 물권적 권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제 무슨 기업도 설립하고 가요. 질문할게요. 자, 전용 시식권은 독점권이라고 그랬어요. 특허권이 하나 있는데 전용 시식권을 한 개만 설정할 수 있다. 상식적인 문제가 독점권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대학에서 주는 전용 시식은 잘 안 줘요. 국유 특허 같은 것들도 특허 문제 때문에 전용 시식 잘 안 주려고 해서 공공들이 자수해서 한 개만 설정한다. 자, 100개 설정하십시오.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는 100개. 무한대로 설정하십시오. 무한대로 설정하십시오. 이게 좀 귀찮지만, 그것들, 학교만 그대로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설정 범위 내에서 독점이에요. 설정 범위 내에서 독점입니다. 설정 범위 내에서 독점입니다. 왜? 그게 자를 수가 있어요. 기간을 자를 수 있고요. 지역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럼 부산에서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 형태가 6가지가 있어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량이라는 실시 형태가 있어요. 생산은 제조형이죠. 이 특허를 가지고 생산만 독점 서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용 실시권도 무한대 하시고, 근데 그게 그걸 독점권이라고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하나인 줄 알고 설정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기업은 독점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심지어 계약상으로는요 제품도 자를 수 있습니다. 세탁기만 해요. 세탁기를 서울에서 1년 동안 생산만 독점이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가지수로 보세요.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시권에서는 전용 실시권도 계약 요청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독점이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이 여러 개를 전용식 설정을 해도 돼요. 여러 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는 뭐 이런 것들이 발굴해서 평가하고 마케팅, 협상해서 계약해서 작업하기 이런 절차를 이루어지고요. 문제는 게 좀 이거 어제 지난주에 같이 평가하셨죠. 그래서 아마 같이 평가 금액 그 아마 계산대를 하셨을 텐데 사례 하나만 간단히 보고 어떤 게 돈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라는 거는 금액을 환산하는 거잖아요. 돈 되는 거. 어떤 특허가 돈 될까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근데요 강남역이 삼성전자, 삼성물산도요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전문용어로 알바키. 근데 특허도 똑같아요. 뭘 해야 된다? 알바키는 뭐예요? 반드시 이 특허를 사용해야 돼요. 그 제품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해되나요? 그게 돈 되는 특허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특허권을 권리 특허받은 그대로 그 청구부문에 결합된 그대로를 반드시 시장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이 특허를 뭐예요? 이 대박이에요. 자, 그래서 특허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실 때는 그걸 보면 되는데 그걸 보기 쉽지가 않죠. 왜? 그걸 시장이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못해요. 이 특허를 가지고 반드시 그 제품에 대한 원가 분석도 돼야 되고 마케팅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관점은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 되는 게 우선 뭐 되게 최초다. 기술 수준이 뭐 아주 높다. 특허권이 많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돈 되는 특허는 뭐예요? 기술 수준이 좀 낮아야 돼요. 기술이 그렇고 원가가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최초의 필요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특허도 상관이 없어요. 권리가 좁아도 돼요. 왜? 좁아도 그 특허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과 원천 특허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 착각을 많이 하세요. 원천 기술은 뭐예요? 최초의 기술이에요. 이거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기본이 되는 기술이잖아요. 원천 특허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용되는 핵심 요소 특허를 우리가 원천 특허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 개념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특허권도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맞죠, 그죠? 어떤 분야에 수천 건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특허가. 우리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건수 보고 맞춤을 줘버리잖아요. 건당 2점 이렇게 줘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특허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진본의 발명이 특허 가능해요. 자, 특허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왜? 결합시키면 되는 거죠. 좋은 기술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앞서 있는 기술, 우리 분야가 살짝 설계 변경하면 특허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그냥 특허 받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활용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면 이게 생산이 가능한지 보셔야 돼요. 이 특허 그대로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없는 특허가 굳이 많아요. 왜? 재료가 없구나. 그 구현하는 기술력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이거 활용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거를 마케팅이 가능한가 보셔야 돼요. 이 특허가 어떤 제품에 적용이 돼서 생산이 되고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원가가 뭐 5천만 원이에요. 경쟁제품 100만 원이면 팔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해요. 매출 1조인데 네? 남는 게 마이너스 1,000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기 기업들은 결국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적자 보고 매출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허권도 요 단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특허는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이 특허는 몇 조짜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좀 있고요. 마케팅은 SMP 메터드로 상공선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상. 자, 마치는 내용을 볼게요. 이게 협상 전문가가 감독을 하기 힘들어요. 왜? 시장도 봐야 되고, 권리도 봐야 되죠. 기술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팀플레이다 보시면 되고요. 계약.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왜 기술 계약은 복잡하나요? 대상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기술을 다 이전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지를 어떻게 해줄지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이게. 특허권 있는데 이걸 실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실물 하나만 할게요, 대학에서는. 내가 특허권 잊어버렸어. 아니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주로 하는 착각이신데요. 야, 내가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침해를 다 물어줘야 돼요, 소급에서. 그래서 부도납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허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내가 특허를 받았어요. 예, 특허 받았어요. 예, 특허 받았습니다. 예. 딱 받았어요, 특허를. 이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되어 있죠. 이 새로운 건 없죠. 요소 뜯어보면, 그죠? 뭐 레이저도 있고, 뭐 특허도 있고, 막 있어요. 통신 기술도 있고, 이렇게 결합했고. 특허 나오죠. 특허 딱 받았어요. 야, 이제 사장님이 이제 안심이 됐죠. 특허 받았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만들어 팔아요. 네? 됐죠? 만들어 팔아요. 자, 요거 특허 침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특허 받은 그대로입니다. 특허 받은 그대로 물건 만들어 팔았어요. 자, 특허 침해 문제 없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허권을 줬다. 독점. 이해되시죠, 질문을? 자, 손 드세요. 먼저 칼로 쏜다. 웃지마 말고, 빨리. 손 드세요. 손 들어야지. 독점권인데. 만들어 팔면 안 된다. 팔아도 될 때도 있고, 네? 실무적으로는 대충 팔아도 되고,
그렇다. 초기에는 초기에는 팔아도 되고 매출 좀 크지만 팔면 안 된다. 좀 보세요. 요게 정답이에요. 실무적으로. 네, 그런지 보세요. 특허권에 있잖아요. 결합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소에 내가 이거를 요 요소에 요소 특허가 세력 특허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그 특허 침해가 이해됐죠? 그래서 특허 받는 문제랑 특허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문제는 별개가 이런 거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자, 마무리. 야, 진짜 이거 3일 만에 해야 되는데 30분 했어요. 다 이해되죠, 이제 기술이죠. 그죠? 다 이해되죠? 네, 야, 우리 진짜 너무 뛰어나서 되겠죠? 강사분들 가고. 아직 민기자들이 욕심이 없구나. 자, 이 특허를 이전 받아라 기업은요, 무지무지 많이 파는 거예요. 대학에서 딱 세 가지입니다. 실적. 자, 성질이나 무슨 공공기술 실적. 자, 그리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좀 이런거하고 다 좋은 줄 알죠. 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이죠. 직접 사업화, 기술 사업화라는 세 가지가 이용되는데, 기업은 이렇게 나오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몇 가지예요. 과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게 안 돼요. 다 평가를 하거든요. 개별 특허별로 다 봐버려요. 그냥 전문가가 장난을 못 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새 이 나와요 얘기.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고 이런 기술이라는 사업 결과하고요. 신용 등급도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돈을 담보로 못 빌릴 수 있어요. 이게 몇십 조가 돼요. 이게 기술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포털함으로 빌려주는 거. 정권도 만들고 이게 아주 활발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거 상품을 가지고 정권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합니다. 이렇게 광고, 홍보, 프랜차이즈, 상품권이 있습니다. 상품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게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상품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있죠. 전부 다 그 걸그룹이라든지 그 작품을 다 하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그죠? 네. 이렇게 많이 해왔다, 여기까지.